네, 안녕하십니까. 거꾸로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3단원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교과서 내용 잘 읽어보시고 거꾸로 교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는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민문화로서 풍속화가 크게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풍속화는 일단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표현이 특징인데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풍속화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융복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김홍도의 서당이란 작품, 농가리란 작품, 씨름이란 작품은 교과서에 잘 실려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윤복님은 이제 미인도라는 작품이 실려 있죠. 자, 이분들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김홍도 그림의 특징은 서민들의 모습을 많이 담았다고 그래요. 자, 근데 서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서당에서의 모습과 같은 서민들의 정감 어린 모습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28쪽에 보면은 민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풍속화는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그림이 특징이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화입니다. 자, 민화는 말 그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림을 얘기를 해요. 자, 민화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일단 다양하고 그리는 방법에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그 노트 같은 데 낙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몇백 년 뒤에는 민화라고 교과서에 소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일상생활을 쉽게 볼 수 있는 해, 달, 나무, 꽃, 동물과 같은 것을 소재로 해서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민화의 주제는 대표적으로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표현한 거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코도, 화조도, 그리고 백수, 백복도 같은 작품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까치가 좋은 소식 전해주고 호랑이가 잡기를 막아주는 동물이고 이런 걸 그림을 그려서 집에 걸어놓는다라는 건 서민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잡기를 쫓기를 원하고 좋은 소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민들의 소망이 민화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과 같은 여러가지 한글 소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유행을 했던 게 바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 관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춘향가라든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이 5마당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판소리 말고 또 뭐가 있냐? 탈춤이 있어요. 자, 탈춤은 탈을 쓰고 탈놀이라고도 했는데 장터나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탈을 쓰고 탈을 썼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시 조선 후기에서는 다양한 공예품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에 유명한 게 백자죠. 백자가 많이 유명했고요. 그 밖에도 목공예품, 특히 나전칠기와 같은 작품들이 당시에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 이 3단원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이렇게 탈춤이든 풍속화든 민화든 서민문화의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서민문화의 발달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선 후기에 오면서 정조
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양한 개혁 정치들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특히 뭐 상평 통보의 유통이라든지,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이라든지 대동법 등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평민들이 농사만 지었었어요. 농업이 중심이었는데 이 농업에서 상업이라든지 공업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거죠. 근데 상공업은 농업에 비해서 훨씬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이렇게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공명첩이라고 해서 이게 신분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명첩으로 인해서 신분제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 완전히 의미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신분제도가 많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신분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졌냐? 이런 중인들이라고 해요. 이런 평민들 계급을 중인들의 영향력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거꾸로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